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균이 쓴 홍길동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전이 인권 신장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바로 왜 홍길동이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까요? 바로 홍길동이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양반의 자식 가운데 첩이 낳은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비판하고자 한 게 바로 허균의 홍길동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허균은 양반이었고 서울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사상과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스승 송곡 이달의 영향이 컸습니다. 송곡 이달은 뛰어난 학식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신이라는 서자 출신이라는 신분상의 제한으로 뜻을 펼칠 수 없었던 불운한 인지였거든요. 그러한 스승에게 배운 허균은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홍길동전이고요. 이 홍길동전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한글 소설이기도 합니다. 허균은 그 당시로서는 이러한 급진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불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허균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과거에는 신분차별뿐이 아니라 어린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린이에 대한 이런 생각을 바꾸고자 노력한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위대한 업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어린이날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신 분이기도 하시답니다. 그럼 왜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까요? 방정환 선생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아주 불운한 시절이죠. 그때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자주 독립정신을 배양해주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아동 인권 신장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하셨던 것이죠. 1923년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 일부만 보더라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데레사 수녀님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은 백인들에게 차별받는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인권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해 볼 수 있을까요?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한번 추천해서 교과서 97쪽에 인권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완성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